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라는 호재, 유효기간이 좀 짧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의 호재는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 속에서 시장은 또 다른 추가 상승 동력을 찾기에 혈안인데요. 앞서 미국 증시는 양적 완화책이 올해 안에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하락했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으로 주 초반에 2040선까지 올랐었던 지수는 현재 2000선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오늘은 외국인도 기관과 함께 팔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실적 시즌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IT를 제외하면 기업의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 정도 낙폭을 더 확대해서 2002포인트로 내려온 상황이고 반대로 반등 출발했던 코스닥은 상승폭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0.8% 오르면서 503포인트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환율은 또다시 반등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8거래일 만에 반등인데 하지만 반등폭은 1,060원 선에서 제한적입니다. 현재 1,064원대에서 움직이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증시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하락세 보이면서 그 여파들어와 내림세로 장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코스피 지수는 2010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후 오후장 들어서면서 2000선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4% 낙폭을 조금 더 확대하면서 2002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37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이 712억 원, 외국인이 455억 원의 동반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 오늘 상승폭으로 돌아선 코스닥 지수 500선에서 장출발했는데요. 소폭이지만 현재 꾸준히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0.84%의 오름세 보이면서 503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65억 원의 매물 출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274억 원, 외국인이 208억 원의 매수로 맞대응하면서 지수의 상승폭은 지켜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파른 하락 흐름을 보여왔던 환율, 오늘은 2원 50전 오르며 1064원에서 장출발했는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 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상승세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3원 오르면서 1064원 50전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일에 이어 오늘 하락 흐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3만 원씩 밀려 151만 3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3인방 전일에 이어 여전히 이 원화 강세에 이은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하락 흐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기아차의 경우 오늘 장중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대의 내림세 보이면서 53,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31,250원에 오늘 시총 상위 12위 중에서는 삼성생명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0.62%의 오름세 보이며 97,1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중공업이 2%대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6,000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이 0.44%의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의 경우 4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으로 오전장에서는 급락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0.58%의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이 오늘 6%대의 강세 흐름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의 5일째 강세인 다음 장중에는 10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주당 5,700원씩 올라 99,40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18,200원에 GS홈쇼핑이 2%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SM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44,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양호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감으로 오늘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전일 대비 3,5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KT 역시 3%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36,800원에 LG유플러스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면서 현재 7,640원에 거래 중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OCI가 1%대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3,000원씩 오르는 모습이고요. S에너지가 1%대의 상승세 보이며 11,000원에 웅진에너지가 7%대의 급등세 보이면서 2,22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전자결제주 주가가 동반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가 7%대의 급등세 보이며 12,650원에 KG 모빌리언스가 13.84%의 급등세 보이며 12,75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날 역시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12,150원에 현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주 주가가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게임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매출 기대감으로 오늘 동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컴투스가 4%대의 오름세 보이며 전일 대비 1,950원씩 오르는 모습입니다. 게임빌 역시 4%대의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면서 46,250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푸드웰이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에 전일에 이어 오늘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 푸드웰 580원씩 올라 현재 4,465원에 현재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샤이니 메탈 화이버를 통한 플렉시블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현재 상한가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샤이니 현재 전일 대비 1,450원씩 올라 11,4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써니전자가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또다시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써니전자 현재 전일 대비 375원씩 올라 2,895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SDN이 적대적 M&A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상한가까지 치솟은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230원 올라 1,780원에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는 낙폭이 확대되는데 코스닥은 상승 탄력이 좀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수급도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동반 매수하고 있고요. 분위기도 다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이제 약간 조정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뭐 FOMC에 대한 뭐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일단 오늘 하락의 부분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인데요. 특히나 이제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쪽이라든가 또 화학업 쪽에 대한 또 LG화학이라든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러한 화학 종목들이죠. 그러한 섹터들과 삼성전자가 한 2%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이제 참은 기준 한 2,000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략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은 저는 지금 상당히 지금 매일 시장을 접하면서 상당히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일 보면서 느끼고 있는데 그 얘기는 시장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시각을 가진 상태에서 시장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한 400억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한 700억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투신과 기금이 계속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가 지금 2003포인트, 2000선에 대한 다시 한번 그 일전에 갭 상승을 했던, 갭을 띄웠던 그 갭을 메우는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역시 지금 외국인들이 이 운수장비 쪽, 자동차 쪽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쪽들, 기아차가 2%대, 현대모비스가 3%대 큰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4분기보다는 1분기 때 실적이 좀 약간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벌써 이제 1분기 실적을 또 얘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네요. 일단 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은 기관에 대한 매도, 기관에서 투신해서 상당히 기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금호석유가 한 3%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사실은 이러한 종목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 안에 한 달 만에 그러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의 큰 조정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뭐 전략적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보유자들 같은 경우 21선이 이탈된다든가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탈되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홀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음봉이 좀 길게 맞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이러한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고 대신에 타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화학업종을 매수를 하고 있고 유통이라든가 전기 가스라든가 건설, 금융 이러한 섹터는 계속 뭐 매수가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가 좀 눈에 띄고요. 기관도 매수에 강하게 또 가담을 하면서 현재 지금 500포인트를 좀 넘어선 상태죠. 503포인트 지수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코스닥 쪽 12월 말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마지막 거래일 날 1월 달에 이러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중소형 개별 쪽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좋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여전히 어제도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고 어제 코스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지금 시장이 좀 양분되는 흐름이 눈에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민감주들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코스닥의 이런 기존에 강했던 엔터, 모바일 게임, 오늘 같은 경우 전자결제주가 상당히 먼저 가장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전자결제주가 KG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아까 장중에 상한가까지도 터치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좀 나눠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각 테마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현재 뭐 오늘 특징 업종을 좀 보자면 전기전자 쪽, IT 부품 쪽이죠. 그 아까 좀 기존에 코스닥에 강했던 섹터에는 IT 부품도 좀 해당이 되는데요. IT 부품주들 다음 주 화요일 날 CES 2013을 앞둔 상태에서 AM-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 CES 2013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TV 쪽이 될 것 같습니다. TV 쪽에 대해서. 그래서 최근에 LG전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러한 개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 업종을 뭐 엔터 모바일 게임, 코스닥 쪽에 대부분 이제 코스닥 쪽의 그러한 흐름, 전자 결제주 이러한 부분들은 뭐 이유는 계속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 이 부분도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유죠. 근데 그러한 자금의 흐름을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현재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뭐 사이통 관련이라든가 또 철도 관련, 뭐 원전 관련, 남북 경협주 대부분의 테마주들이 다 흐름들이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 관련한 뭐 무상 보육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일정 뭐 좀 기준 가지고 테마주를 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매를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신업종도 상당히 흐름이 좋고 실적에 대한 부분 민감주가 또 시다 보니까 이런 방어적인 성격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화 강세 부분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주라든가 여행주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섹터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 뭐 모듈 쪽에서 파트론이라는 종목, 뭐 모바일 게임 쪽에서 컴투스, 뭐 다날 제약 바이오 쪽도 계속 이제 올해 이제 2013년도에 또 가장 저는 또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이러한 섹터인데요. 뭐 LG생명과학 해외에서의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종근당 뭐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지금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약가인하라든가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제약에 의해서 주가가 좀 약간 좀 어려움들을 작년 초반에 좀 겪었지만 현재 상태에서 해외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앞으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바이오 쪽, 코스닥 쪽에도 바이오 쪽의 흐름들 이틀 전에 이런 사바이오라든가 사바이오엔이라든가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어요.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그런 바이오 쪽의 흐름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매매를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있고 사바이오엔도 상당히 지금 현재 흐름이 좋고 CTC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수가 지금 현재 2002포인트, 2004포인트, 2000포인트에 대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기존에 이제 민감주들을 잘 편입해서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기준을 좀 정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선이 뭐 이탈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뭐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오늘 뭐 LG와 같이 좀 음봉을 좀 길게 맞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조정 구간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좀 매수의 기회를 오히려 좀 삼을 수 있는 신규 매수도 관점에서는 그렇게 좀 삼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코스닥 중의 종목들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은 주식에 대한 비중은 저는 그대로 80%좀 유지를 하고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또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크게 우려하고 뭐 두려움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좀 매매를 하시면 단 이제 이러한 그 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러한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부분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러한 구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아까 어제도 똑같습니다. 철강이라든가 건설, 금융 그리고 이러한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중에서 종목의 어떤 선별을 좀 잘한다면 충분히 뭐 현재 시장에서는 뭐 이러한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증권사 지점으로 가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그리고 증권사 지점이 추천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우형우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습니까? 예, 오늘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온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지금 뭐 자동차 업종들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는 음봉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본 쪽에 엔달러 관련해서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빠지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잠시 차트 보시면 우선은 저 환율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엔달러 보시면 지금 87까지 올라왔는데 실제로는 전문가들 예상에는 95까지 갈 거라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생각으로는 현대차나 자동차 업종은 적극적인 매수 하시는 그런 관점에서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 주가는 25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25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매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18만 4천 원대까지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제가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손절을 하실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나 오늘 이미 손절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냥 그 단기 반등세를 보시고 그때 단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의 문의가 가장 많았던 종목 현대차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봤고 이어서 관심 종목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네. 동사는 STS 반도체나 시그네틱스와 같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우선은 실적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 예상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이 68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4억 원으로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개가 애플량 물량 감소, 그리고 자회사인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실적 부진을 우려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향 물량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아이패드 미니 쪽 관련해서 ITO 필름이 공급 부족을 나타내면서 향후 네페스 디스플레이의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회사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올해 들면서 손실폭이 18억 원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100억 원 이상 되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도 내년 2013년 예상 PER 기준으로 해서 6.2배에서 6.5배 사이로 저평가된 국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페스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양산지점의 오형우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외국인이 주식과 채권을 합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증권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10년 9월 4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한 뒤 2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이 중 주식은 411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32.2%를 기록했고, 채권은 91조 원으로 7%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예상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고용조사업체 AD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민간 고용은 21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4만 명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핀코의 빌그로스 최고 투자 책임자가 FRB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빌그로스는 FRB의 6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의 대가가 인플레이션과 달러화 평가절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갈수록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감소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미국 정치권의 재정절벽 합의안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미국의 재정절벽 합의안은 채무 문제를 일시적으로 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채무 상한 증액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전투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앞으로 2개월 내에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의도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연준이 지난달 회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안에 양적 완화책이 종료될 수 있다. 대부분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내렸고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우선 지금 지나친 채권 매입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그에 반해 미국 증시가 최근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고요. 또 3분기 성장률 예상의 큰 성장폭을 기록했고요. 또 최근 극적인 재정절벽 부분 합의 등 좀 좋은 뉴스 플로우들이 좀 전해지면서 그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한달 양적 완화 정책이 경제 전반에 어느 정도 이미 도움이 됐다고 평가가 되면서 좀 서서히 멈추자는 의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지금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마치려면 먼저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들어야 하는데요. 지금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좀 미국이 재정 지출을 좀 과하게 하면서 좀 강력하게 회복을 나타냈는데 죄송합니다. 재정 지출은 점진적인 축소 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미 좀 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그 한도에 지금 다 다다랐고 재정 지출을 이제 축소해야 하는 과정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에 마치려면 그 경기 회복에 대한 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 경기는 이번 3분기 성장률을 피크 시그널로 점차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들이 속출할 전망인데요. 따라서 사실상 QE3를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QE4를 사실상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고용이나 물가 수준에 따라 QE 5번째 QE, 6번째 QE 등 좀 통화 정책을 통한 그 경기에 대한 또 자산 가격에 대한 자극을 좀 지속하는 것이 미국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방침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양적 완화 조기 종료는 좀 어려울 전망입니다. 한편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 채권 보유량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주식을 많이 사들였다는 건데요. 외국인들의 바이콜이 어느 정도로 이어질까요? 오늘 보니까 또 다시 팔고 있던데요.
네, 일단 뭐 연초 지금 한 2주차까지는 좀 사다 팔다 하는 그런 패턴을 좀 번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작년 2012년 연간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나 개인은 이제 코스피를 순매도한 반면 그 외국인은 순매수하였는데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그 12월부터 올해 연초라고 하면 거의 1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그 외국인이 매수세를 멈출 만한 큰 이유는 좀 없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뭐 가장 크게 그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인한 한국물 선호도가 향상된 점, 또 원화 강세 기조 계속되었고 선진국 대비 이제 한국이 좀 펀더멘털리 양호하게,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환차익을 노리는 좀 투자 세력들도 많았고요. 다만 이제 1월 한 중반부터 전체적으로 한 1분기 내내는 좀 외국인 유출을 자극할 만한 이벤트가 많아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배당 관련 그 프로그램 순매수분이 물량화될 것이고요. 그 규모는 5조 원에서 6조 원가량 예상되고 있고요. 또 뱅가드 그 ETF 벤치마크 변경 관련해서도 최소한 8조 원에서 9조 원 정도 한국물에 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서요. 1분기간으로 보시자면 외국인 팔자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8일이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4분기 기업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잇따르게 될 텐데요. 하지만 문제는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다면 전망이 좀 좋지 않다면서요. 네, 그 4분기 어닝 쇼크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그 어닝 쇼크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상장사의 4분기 순이익 전망치 추이는 최근 1개월 동안은 그 하향 조정 속도가 다소간 완화가 되었지만 그 하향 조정 트렌드는 작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4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시장으로 봤을 때 24.8조 원 예상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로는 79.5% 거의 80% 증가한 부분이고 전분기 대비로는 한 7.5% 정도 감소하는 수치인데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이렇게 증가한 부분은 아무래도 2011년 이제 4분기 그때 이제 실적 악화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저효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전분기에는 어닝 쇼크가 워낙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또 이러한 부분 감안하신다면 이번 2012년 4분기 기업이익 추정치는 이제 추가로 하향 조정 가능성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닝 쇼크로 인한 어떤 주식시장의 타격 또한 좀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서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어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는데 네. 양적 완화책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하락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저께 미국은 그 ADP 민간 고용이 예. 그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와서 21만 5천 명이 증가했죠. 그래서 시장은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FMC 그러니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그 회의록 내용을 보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던 그것이
어쩌면 조기 종결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세 개의 부류로는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한쪽 부류는 내년 연말까지는 아마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얘기. 또 한쪽은 날짜는 못 박지 않지만 당분간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부류. 또 한 부류는 2013년 빠른 시간 안에 이래서 한 이게 6월 정도로 좀 말하는 그런 상황이 시장에서 나왔죠. 그로 인해서 일단 시장이 조정을 줬지만 사실 미국은 그렇게 큰 조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좀 크게 주는 모습이죠. 어제 오늘 하락분으로 이번에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면서 주가 올라갔던 부분을 다 되돌리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오늘 우리나라는 1월 달의 조정은 오늘로써 이제 다 끝난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세적 상승 국면에 다시 접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갭상승으로 해서 가게 되면 오래 못 갑니다. 갭상승을 메워주고 갔기 때문에 오늘 그 메워주는 역할을 했고 그렇다면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조정보다는 상승 쪽에 무게가 실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수급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5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기관도 70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액 대비로는 그런데 수량 대비로 보면은 외국인은 330만 주를 샀고요. 개인은 240만 주를 팔았고요. 기관은 110만 주를 팔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대형주를 기관은 팔고 중대형주를 샀고 개인 대형주를 사고 중대형주를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금액 대비로는 나갔지만 물량 대비로는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하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수 2,790억이 또 들어왔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수는 지난번에 3차 양적완화 했던 지점보다도 못 올랐기 때문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프로그램 매수는 꾸준히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목표치를 다 채워야만이 내려올 확률을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오늘 그 업종별로 지금 매매가 어떻게 됐나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외국인들을 보시면 업종으로 쭉 보면 금액으로는 많이 팔았습니다. 운송 장비가 아마 자동차 관련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1,290억을 팔았고 전기전자에 410억을 팔았지만 모든 업종에서 거의 다 매수를 했다라는 거. 이게 외국인의 특징이고요. 개인들은 1,300억을 매수를 했지만 운송장비 쪽, 그러니까 외국인이 판 금액만큼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1,400억 정도 사고 그다음 또 산 종목이 철강금속, 그다음 화학업종에 매수했지만 나머지 종목은 거의 다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730억을 매도했지만 많이 매도한 것은 화학업종에 520억, 철강금속에 180억, 그다음에 전기전자에 200억, 운시통을 140억 정도 매도한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어제 이어 오늘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특허 괴물의 인터 디지털에 삼성전자 제소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8일날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 발표 전에 미리 하락하는 것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오늘 시장의 애물단지 자동차주요. 오늘도 역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엔저 영향이 상당히 좀 큰 모습이지만 시장이 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오늘 아까 화학업 중에서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 이런 종목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약 2달 정도를 순매수했던 종목들인데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지만 아직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고 또 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기류에 있기 때문에 저점시 매수를 해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누르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리고요. 현재 코스피가 내리고 있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는데 외국인의 물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함께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지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주가가 만약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가 우선 상승하게 되고요. 코스피가 조정이 되면 코스닥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코스피가 안 하면 코스닥은 조금 멈춰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포인트 빠졌는데 전일 종가가 2,019포인트입니다.
이걸 혹시 회복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샘플러스 로즈스타 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스피가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오르고 있고요. 오늘장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볼게요. 예, 맞습니다. 뭐 요즘 들은 또 촉이 좀 좋죠. 그래서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저는 조금 또 다른 의견을 좀 내놓을 건데요. 코스피 단기적으로 조정이 저는 온다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곳은 코스닥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2000포인트를 넘고 난 다음에 지금 투신권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매물에 대한 그 저항권 움직임 자체가 돌파를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걸 조금 뜻하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반발적인 매수세 자체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바뀜 현상이 조금 더 발생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요.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195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나타날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우리가 오늘 다우증시도 그랬지만 어느 정도의 경기 지표 자체는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불확실성 자체는 없죠. 하지만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나, 오늘 한번 보시면 일단은 재정절벽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됐다는 거고요. 대신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증시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시면 재정절벽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랐다는 거죠. 기대감으로 작용했는 반면에 미국 시장은 우려감으로 작용하고 해결되자마자 큰 폭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오늘 5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는 코스닥을 좀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코스닥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면요. 갭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틀 연속으로 발생을 했죠. 하지만 지수 자체는 올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를 해야지 어느 정도 지수 자체는 오를 수 있겠고요. 그 부분에서 오늘 지지를 해주는 세력 자체는 기관과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 뜻하는 바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 좀 더 랠리를 지속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에 있는 이 갭 자체를 메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코스닥에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실적 시즌이죠. 그만큼 대형주를 위주로 먼저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주 자세히 또 살펴보셔야 되고, 중소형 개별주 중에 실적적인 개선세가 보이는 선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번 해보심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겁내고 투자를 안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은 투자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과감하게 베팅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런데 재정절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된 상태고, 지수가 코스피는 1950에서 2000 사이로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접어야 하는 건가요? 1월 효과 좋죠. 1월 효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남아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1월 초죠. 1월 초고요. 우리가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정강 후약 장세를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보는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만큼 정강 되었다가 나중에 또다시 강으로 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일단 지금의 하락폭을 보시면 왜 제가 조정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운수장비 업종이 우리나라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자동차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증시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네. 그 부분 자체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1월 효과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코스닥 쪽의 비중을 우리가 좀 더 실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서도 실적 시즌 임박하면서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중소형주로 집중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남겨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을 들고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와 관련한 일맥상통하는 그런 종목인가요? 예, 뭐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좀 작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 종목은 전자결제주의 최강자죠. KG 이니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조금 과감한 투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변동폭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모바일 결제 중에서도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국내 전자지불 결제에 대해서 거의 1등 그리고 점유율로 따지면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전자결제주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향후 성장성에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자결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한 개가 일단 고평가 국면이라는 건데요. 그만큼 작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던 거는 전자결제주 종목군들이었죠. 그만큼 어느 정도의 저는 지금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왕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전자결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성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하시면서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에 좀 더 투자를 하심이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면서 잠시 좀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드릴게요. 일단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하단 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응집된 에너지 자체가 일단은 1차적인 매도 물량으로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바뀜 현상이 줄곧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 자체가 매집이 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을 위한 초입 국면이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12,500원대를 지금 돌파를 하는 시점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뚫기가 힘든 매물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자체를 뚫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해하는 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봉상으로 자세하게 보실 때도 일단 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 그래서 단기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우리가 향후에 스윙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15,800원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현재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가로 일단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가로 사시고 대신에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단에 11,300원짜리를 손절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이죠. 전고점이었던 15,000원까지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현재 한 11% 급등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부담 없는 자리다. 과감한 베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에는 총 코텍, 골프존, ENF 테크놀로지, 무학, 한국콜마까지 5종목이 담겨 있었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텍이 아쉽게도 매수가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유 의견이시고요. 골프존은 11% 수익, ENF 테크놀로지도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매수가 부근이고요. 무학은 10% 수익입니다. 지난주 주셨던 한국콜마는 1% 정도 소폭의 손실입니다. 네, 이 종목들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코텍, 매수가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하지만 보유 의견 주신 이유는요?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요. 아직까지 반등 타이밍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익 날 때 팔겠습니다. 이익 날 때 파는 시점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추세를 한번 같이 따져보시면 현재 시점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하단 자체가 지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기업 자체를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일단은 투자적인 철칙 안에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좋겠고, 그리고 코텍의 가장 중요한 거는 상승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사라졌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두려워서 일단은 현재 부분에서는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반등에 보고 어느 정도의
매도 시점을 잡는 방법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 자체가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2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흐름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곧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1월 효과의 가장 핵심은 IT죠. IT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콜마가요? 예, 한국콜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비중이 좀 더 남아 있다면 더 사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실적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주회사하고 다음에 영업적인 사업회사하고 지금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주가는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분명히 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점진적인 소비 확대에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화장품 업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ODM, OEM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뭐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회사에서 화장품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브랜드만 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7,300원인데요. 지금 자리에서 좀 더 홀딩 하시는 전략 필요하고, 혹시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우리가 25,4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살짝 걱정이 되는 종목들을 짚어봤고요. 이외 종목들은 수익을 무난하게 내고 있습니다. 골프존과 무학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네, 뭐 일단은 시간 관계상 골프존을 좀 생략을 하고요. 네. 무학 같은 경우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가 쉽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는 시점이고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뭐 이익 실현을 합니까? 아니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보유를 하셔야겠죠. 보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신고가 랠리를 우리는 흐뭇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황 자체가 변하고 있죠. 그만큼 소주의 출고 가격 자체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분명히 매출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인지를 하시고요. 참을성이 강할수록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홀딩하는 전략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료 업종 자체는 아시다시피 환율 강세라든지 아니면 엔화 약세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종목군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학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정리된 내용은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의 코테 골프존, ENF 테크놀로지, 무학, 한국콜마의 오늘의 관심 종목 KG 이니시스까지 100% 모두 담겼습니다. 전략을 정리해드리면요. 코텍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골프존 마찬가지입니다. ENF 테크놀로지 그대로 홀딩 가능한데요. IT주의 1월 효과 기대해보자 해보셨고요. 무학 마찬가지로 홀딩, 한국콜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이 KG 이니시스였는데요. 현재가에 진입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2013년의 첫 번째 주였는데요. 주 초반에 2040선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